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 가지고. 네. 네.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실시된 미스터리 쇼핑 안내 문서인데요. 대략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입니다. 평가 항목은 24개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점검을 대비해서 지금 교육을 들으시고 미리 교육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준비하실 사항이 있으시죠? 여러 가지 뭐 판매 자격 패널이라든지 고령 투자자 창구 사인, 그다음에 펀드 서비스 안내장, 달력 요런 거를 이제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또 준비해 놓으시면 점검을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요 정도까지만 해도 절반은 점수를 획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요렇게 준비를 하시면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리 쇼핑 준비에 있어서 주변 환경 정리 중에 첫 번째인 판매 자격 패널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여기를 해봤는데 요 다음과 같이 여기 자료를 출력하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이름은 이제 바꾸셔야 되고요. 여기 홍길동 있는 부분을 이제 직원분 성함으로 바꾸시고 혹시 PPR이 설치되어 있는 창구라면 여기 전자창구의 프로필에 가서 그다음에 뭐 환경 설정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바꾸실 수 있으시거든요. 환경 설정에 프로필 설정에 가셔서 펀드 분배 유형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예쁜 캐릭터랑 펀드 판매 창구, 긴 PP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실 수 있으시니까 여기 뭐 종이로 출력하셔도 되고 상황에 맞게 전자창구로 활용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 다음은 고령 투자자 창구 패널이세요. 사실 이게 소비자 보호부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인쇄물을 예쁘게 해서 제공을 좀 했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영업점에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직 제작 계획은 없어서 이것도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데 요거를 출력하셔서 여기 이제 이름 근처에다 해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판매 자격 패널이나 창구에 이제 보일 수 있는 곳에만 설치를 해놓으면 돼서 이렇게 앞장만 프린트하셔서 붙여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붙여놓는 거는 우리 지점에 일반 투자자가 올지 고령 투자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를 해놓으셔서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가 왔을 때는 이게 안 붙여져 있더라도 감점 사항은 없는데 고령 투자자 고객님 방문하셨을 때 이게 패널이 붙여져 있지 않으면 또 3점 정도 감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냥 우리 지점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붙여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시 앞으로 가셔서 그다음에 아까 여기 보셨다시피 패널을 붙여놓고 고령 투자자 사인도 붙여놓으시고 그다음에 펀드 서비스 안내장이란 게 있으세요. 그다음에 펀드 달력. 요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바로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셔도 뭐 감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놓더라도 창구 앞에다가 그냥 게시만 해놓는 것만 해도 달력을 해놓기만 해도 조금 이분이 정성적 평가 같은 데서 좋은 점수를 좀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네 가지 자료는 참고로 다 펀드 정보 시스템에 자료실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빠진 게 있으시다면 그것만 다운받아서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령 투자자 패널 수신 전창구 부착은요. 어, 사실은 펀드 미스터리 쇼핑이 어느 특정 창구에만 방문하는 건 아니지만 오시는 분이 만약에 좀 내가 이분 이렇게 한 세 분 직원분이라든지 나눠져 있다면 그 하실 분들 앞에만 붙여놓으셔도 괜찮으세요. 한 분 이상은 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령 투자자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393개 영업점 중에서요. 많은 건 아니지만 한 10%, 20% 정도를 고령 투자자를 랜덤으로 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영업점이 된다면 옆 영업점을 일반으로 오시더라도 고령 투자자가 오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고령 투자자 이것도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세요. 근데 고령 투자자라고 해서 많이 긴장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지금 미리 고령 투자자 창구 사인이 요게 붙여져 있는지 그리고 뒤에 서식이 하나 있다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설명만 잘 됐는지 두 개만 보기 때문에 특별히 고령 투자자가 오셨다고 하더라도 뭐 긴장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요거 시나리오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투자자용, 고령 투자자용 요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용으로도 일반 상품, 고난도 상품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올려져 있고요. 고령 투자자용으로도 일반 상품, 고령 투자자용 이렇게 두 개로 올려져 있어서 총 4개가 올려져 있으세요.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펀드 미스터리 쇼핑 해가지고 폴더 하나 만드신 다음에 제가 만약에 직원분이시라면 요거 지금 3번이랑 4번을 그 폴더 안에다 그냥 다 집어넣을 것 같거든요. 집어넣어 가지고 오셨을 때 긴장하지 않도록 그냥 그것만 클릭해 가지고 바로바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긴장을 조금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보시면 점검 결과 반영이라고 있는데요. 점검 결과에 따라서 뭐 시상, 표창, 사후 교육 등이 또 있을 수가 있대요. 미흡 단계 이렇게 보통 저쪽 하시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최대한 안 하시면 좋으니까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료 위치 같은 건데요. 혹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기만 봐도 머리가 좀 지끈거리는 평가 항목인데요. 단계 하나하나가 누락되지 않고 잘 설명되었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펀드는 보시다시피 21, 22, 23, 24에서 감점 항목이 4개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품이니까 더 까다롭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팁을 좀 드리면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고난도 펀드를 좀 이렇게 상담을 하면 가점이 있지 않을까요? 더 어려운 건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점이 없으세요. 오히려 감점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고객님이 특별히 오셔가지고 나는 꼭 고난도 펀드를 가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 이상은 평소에 공부했던 그냥 일반 펀드로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가점도 있지 않는데 내가 더 어렵게 뭐 이렇게 감점이 있는 거를 당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고난도 펀드를 추진하지 마시고 일반 평소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던 일반 펀드 위주로 추천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고령 투자자 감점 항목이 있는데 고령 투자자가 오셨으면 이렇게 전담차고 아까 쌓인 표시가 있었는지 그거 체크랑 조력자 제도는 투자자 성향 진단에 여기에 써 있는 말이 있거든요. 이따가 추후에 설명드릴게요. 그 두 개만 되어 있으면 일반 투자자랑 큰 차이 없이 진행하실 수도 있으세요. 고난도 펀드는 안 오시겠죠. 저는 일단은 요원들에게 고난도 펀드를 가능하면 하지 말고 요거는 그냥 일반 펀드로 말씀을 하세요 했는데 혹시 만약에 진짜 고난도 펀드를 너무 그거를 상담을 받고 싶은 요원이 있다고 하시면 먼저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일반 펀드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특이사항 없이는 진행은 그냥 이걸로 일반 펀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사실 요렇게만 보시면 조금 더 공부를 세세히 하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점수 100점을 받고 싶으신 분은 여기에서 어떤 걸 해야지 내가 이 부분에서 다 만점을 받으실 수 있으실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요 다음 페이지에 넣어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왼쪽은 아까 앞에 있었던 평가 항목이고 이게 요거를 다 설명을 하면 요 부분마다 다 만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시나리오에 요거 내용이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대로 빠짐없이 설명만 하면 만점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정말 깊게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세부 평가 기준까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1번 제목부터 노란 부분만 한 번씩 이제 오시기 전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 공부하면 지금 다른 과목도 있는데 힘드시니까 가능하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올려져 있는 RP 시나리오입니다. 요원이 왔다고 이제 상황을 가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고객이 처음에 방문하면 눈치를 채겠지만 펀드 상담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 한마디에 똑똑한 우리 직원들은 요원이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절대로 연기를 잘 하셔야 되겠죠. 아는 척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오셨을 때 긴장을 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 있잖아요. 그러면 해야 할 거 그냥 오늘 끝내버리자. 그냥 완벽하게 다 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차분히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오세훈 과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럼 고객님이 펀드 가입하려고 왔는데 좀 이제 먼저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이랬을 때, 아, 펀드요? 어떻게 가입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그래서 먼저 고객님의 투자 성향에게 함부로 우리는 가입을 시켜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약간 고자세의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고객님, 펀드는 이렇게 누구나 가입하고 싶다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안내드리기 위해서 성향 진단을 한 후에 상품을 추천드리고 또 그다음에 그에 대한 상품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서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상담에는 5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럼 당연히 괜찮다고 하시겠죠? 그러면 고객님 상담을 위해서 신분증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하시고 신분증을 받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CRM 606 들어가셔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딱 넣으면 대부분 비망의 요원이라고 뜨실 거예요. 그래서 비망이 뜨면 100% 요원이시라고 이렇게 추측하실 수 있으시고요. 혹시 비망이 안 뜨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신규 직원처럼 요원들도 신규 요원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비망이 안 뜬다고 해서 요원 아니구나 하고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신규 요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원을 눈치챌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그분들 녹취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제 직원이랑 거기 지금 요원 오신 분이랑 중간에다가 뒤집어서 이렇게 놓거든요. 그래서 요걸로도 대부분 추측이 가능하시니까 일단 우리는 눈치를 채는 게 좀 중요하긴 하잖아요. 어떻게든 뭐 시험인데 시험인지 모르고 대비하는 것보다는 알고서 대응하면 조금 그래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팁들을 조금 해놓으시면 좋고요. 또 새로운 뭐 요원이 오셨으면 다음 사무실을 위해서 비망에다 적어주시거나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투자자 성향 진단 설문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있으시면 꺼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문을 하실 건데요. 음, 일단 다음 페이지 만약에 보시면 요거의 성향 진단 설문지 요거를 이제 꺼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성향 진단 설문지는 두 장이거든요. 요건 지금 앞뒤로 해놓은 거라서 이게 사실은 한 장인 거고 두 장짜리인데 PPR로 뭐 진행을 하시면 괜찮겠지만 종이장표로 하실 분들은 두 장짜리가 7월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점에 옛날 장표가 있다면 한 장짜리일 수도 있으니까 두 장짜리 계정 장표인지 이렇게 꼭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새로운 장표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잘 정리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스텝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아까 고령 투자자가 그냥 아까 오실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령 투자자가 왔을 때 그 사인을 붙여놨는지 하나 평가랑 요 스텝 3 조력자 제도가 설명을 해주시는지 요 부분이 이제 이름 사인까지 들어가는지 요거를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대로도 다 시나리오에 고령 투자자 같은 시나리오에는 1, 2, 3, 4가 다 들어가져 있고 일반 투자자에는 1, 2, 4 이렇게 순서대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나리오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대입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으십니다. 그다음에 예. 이제 여기 스텝 5부터도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장이거든요. 5, 6, 7, 8인데 이게 시나리오에다가 보시면 스텝 5부터 시나리오 설명이 5, 6, 7, 8도 다 순서대로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차례대로 이제 빠지지 않고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에 이제 녹아져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를 좀 이렇게 글씨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하다가 잃어버릴 수 있어서 제가 한번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빨간 네모를 한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다 있거든요. 세 개가 다 설명이 됐는지 이게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스텝 5가 일반 금융 소비자인지 전문 금융 소비자인지 이거는 사인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두로 그냥 간단하게 문의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구두로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파악을 하는데 혹시 뭐 이런 거는 시나리오에 없긴 하지만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전문 투자자가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는 사실은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흘려 들으시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MMF 제외하고 금융 상품이 뭐 5천만 원 이상이고
두 번째 조건이 연소득이 1억 이상 아니면 뭐 주택제외 순자산이 5억 이상 아니면 뭐 회계사 같은 금융 지식 자격증이 있어야 되든지 요런 사람들이세요. 그래서 특히 증권회사에서 전문 투자자 확인서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쉽게 뭐 요원들에게 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만 계시고 당연히 일반 금융 소비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스텝 6이 세 줄이 있는데요. 보통 여기 밑에만 보시고 위에를 안 읽어 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요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요 세 줄을 읽어 주시고 이해하셨으면 확인이랑 서명을 좀 부탁을 여기다가 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스텝 8 투자자 성향 진단 스텝 7을 안 했군요. 스텝 7에도 투자자 성향 진단하는 목적을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또는 뭐 기존 성향 여부의 체크를 부탁드리면서 서명을 받으셔야 되십니다. 당연히 이 빨간 줄을 읽었는지가 점수가 각 부분마다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스텝 8은 투자자 성향 진단 10가지 설문 항목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무 과한 응대라든지 뭐 너무 부족한 응대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중도를 지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한 응대 예시로는 10개를 입 아프게 정말 안 그래도 입 아픈데 이거 다 읽어주신다든지 뭐 너무 친절한 나머지 형광 볼펜이라든지 이런 거 표시해 주는 직원분 잘 안 계시긴 하지만 혹시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안 해주셔야 되고요. 부족한 응대는 그냥 이렇게 주면서 읽고 표시하시면 되세요. 딱 요렇게 하시면 여기서 점수가 감점은 아니지만 정성평가에서 점수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정성평가란 거는 얼마나 조금 차분하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 줬냐는 평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질문 1번 정도를 한번 살짝 짚어 주시면 여기 정성평가에서도 점수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읽어 주신다. 1번의 질문은 향후 수입원 나중에 인제 수입이 늘어나실 것 같으신지 내려갈 것 같으신지 요런 문제거든요. 요런 식으로 체크하시면서 내려가시면 되십니다. 요렇게 한 번씩 체크해 주세요. 10번까지. 요 정도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되고요. 고 정도만 해 주셔도 정성평가에서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진행을 했구나 요렇게 판단이 되실 것 같으세요. 다음은 성향 진단을 하시고 나면 결과지가 나오시겠죠. 제가 여기 힌트를 드리기도 했지만 공격 투자형이 나올 것 같으세요. 그래서 공격 투자형이 체크될 수 있도록 1번부터 10번까지 공격 투자형이 체크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셨는데 혹시 간혹 가다가 그분들이 뭐 1번에 1번, 2번에 1번 뭐 이런 식으로 외우고 가셨겠지만 그 자리에서 좀 잊어버리셨거나 좀 판단을 다르게 하셔서 적극 투자형이 나오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공격 투자형이 아니라고 해서 그 적극 투자형이 나왔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뭐 이 평가를 마이너스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공격 투자형 아니면 혹시 모르게 적극 투자형 요 정도로 인제 예상을 하셔서 인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공격 투자형 요 결과지가 나왔을 때는 전산 입력한 거하고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많이 헷갈리고 실수하는 상황이 있으신데 혹시 그럴 리는 잘 없겠지만 기존 투자자 성향 진단을 혹시 사용하겠다 뭐 이러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래도 반드시 결과표를 출력하셔서 실물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회수하지 마시고 고객님한테 그냥 줘 버리세요. 그 결과표는. 그리고 공격 투자형이 여기 보시다시피 나오신 분들의 1등급 이하 전 상품이 가입 가능하고 적극 투자형은 3등급 이하 요런 상품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원분이시라면 좀 요렇게 4, 5, 6 정도 안정적인 상품을 미리 좀 제가 숙지를 해 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등급으로 상품을 준비해 놨다가 혹시 그분이 뭐 다른 변수가 생겨서 밑에 등급을 이게 적극 투자형이 나오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준비를 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표가 나오고 나면 고객님이 인제 뭐 쪼끔 이렇게 끄덕거리든지 동의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잠시 대기하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긍 의사가 느껴지면 제가 인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고객님 요거에 맞는 상품을 추천드려도 될까요? 뭐 혹시 관심 있는 분야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인제 상품 추천 단계로 진행할 수 있게끔 화두를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첫 부분에 이렇게 멘트가 있는데요. 고객님 투자자 성향에 부합하는 상품 중 추천할 만한 상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펀드 유형이나 투자 분야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없다고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인제 우리는 또 전문가니깐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럼 요즘 시험 관련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우스뷰. 네. 하우스뷰 사실은 펀드 정보 시스템이 요 위치에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데 요것도 하나하나 찾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의 자료실에 그 준비 자료에다 다 올려 놨거든요. 10월 거 자료 올려 놨고 혹시 11월에도 미스터리 쇼핑 진행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11월 바뀌면 제가 11월 바꾼 걸로 올려 놓을게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바탕화면에다가 다운을 받아서 아까 그 말씀드린 폰트가 있으시잖아요. 네, 거기다 저장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많은 거 다 읽을 수는 없으세요. 이거 언제 다 읽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 위주로 저 같은 경우는 요 보라색깔 표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하우스뷰에 뭐 9월 시장은 어떻대요? 10월 시장은 어떻대요? 이렇게 대강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확대라고 써져 있는 게 있으실 거거든요. 글씨가 지금 요건 좀 작긴 한데 실제로 보면 글씨가 매우 커요. 그래서 확대라고 써 있는 거는 투자해도 될 만한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국내 채권형 상품이 확대 의견이 있어서 제가 요걸로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예, 요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일단 요거는 말씀드린 거는 시황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시황에 맞는 추천 상품이세요. 그래서 수많은 펀드 중에서 또 제가 고르기는 너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요 상품이 좋을지 이런 거는 전문가가 추천한 그냥 추천 펀드에 우리는 의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도 펀드 정보 시스템에 사실은 요 위치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하시기 좀 번거로우시니까 제가 여기 보시면 사실은 여기에 정보 파트너의 제도 관련 자료실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의 게시글에 싹 모아놨으니까 아까 시황이랑 이거 한꺼번에 다운받으셔서 이것도 바탕화면에 그 폴더에다 넣어놓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펀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일단 펀드를 2개 정도 선택을 해서 비교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격 투자형 고객님이라고 해서 공격 투자형을 여기다 검색창에 넣으시면 모든 상품이 다 나오게 되세요. 그럼 너무 머리가 좀 복잡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좀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하는 게 좋으니까 저 같으면 위험 중립형이라든지 조금 낮은 등급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뭐 6등급으로 하시고 싶으면 6등급 아니면 4등급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조회 버튼 누르시면 싹 이렇게 펀드명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미리 좀 검색을 해 놓으시면 좋겠죠. 처음에 보면 어떻게 검색하는지도 예,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를 여기다가 딱 이렇게 하나씩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펀드 비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펀드 비교 버튼을 눌러주시면 창이 뜹니다. 어떻게 창이 뜨냐면 이렇게요. 싹 비교를 하거든요. 이거 언제 투자 설명서 다 찾아서 비교를 해드립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로 나오니까 그냥 고객님한테 선택을 넘기시면 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에서 뭐 수익률이라든지 보수, 변동성 이런 것도 다 나오니까 보고서 생성 눌러주셔가지고 이건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출력해서 제공해 주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님한테 이 두 펀드가 저희가 이제 잘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인데 대강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보수는 어떻고 수익률은 어떤데 예, 어떤 상품이 마음에 드시는지 예,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면서 고객님이 2개 중에 선택하실 수 있게끔 뭐 3개도 괜찮아요. 근데 3개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2개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여기는 지금 우리 단기체랑 유진 단기체 추천을 해놨는데요. NH 아몬디가 우리 계열사 펀드잖아요. 그래서 NH 아몬디 펀드를 추천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하셔야 돼요. 저희 농협은행 계열사 펀드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NH 아몬디 펀드 하나랑 다른 운용사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저처럼 다른 운용사끼리 하시면 계열사랑 언급을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오히려 감점 요소가 좀 덜하거든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NH 아몬디 대 NH 아몬디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되세요. 둘 다 NH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예,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나온 자료로 예, 여기까지 설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 자료 위치나 검색 방법 이렇게 시나리오에도 넣어놨으니까 시나리오만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대신 미리 한번 클릭 정도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한테 이거 제시하고 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두 상품 중 고객님 어떤 상품이 더 관심이 있으신지요? 하면 고객님이 하나를 선택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단기 채권이 더 마음에 드네요. 말씀하시면 그럼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펀드에 대해서 제가 투자 설명서를 이용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기 제일 중요하다고 발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해당 펀드의 투자 설명서를 출력해서
고객님한테 교부를 하셔야 되십니다. 요게 마음에 드셨다고 하니깐요. 요거를 교부하시면 되는데 교부하는 방법은 아까 그 창이 요렇게 아까 검색했을 때 요렇게 조그맣게 뜬다고 했었잖아요. 요 창을 닫으시고요. 다시 원래대로 화면 요렇게 넘어가시면 아까는 요렇게 두 개 클릭해 가지고 펀드 비교를 눌렀는데 요거 아까 두 개 중에서 고객님이 요게 마음에 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름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셨으니까 요 펀드 이름을 클릭하면 또 창이 조그맣게 아까처럼 뜹니다. 어떤 창이 뜨냐면요. 요렇게 창이 뜨거든요. 상세 정보라고요. 그래서 펀드 관련 자료는 당연히 여기도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가져 있고 관련 자료는 투자 설명서라든지 요약 설명서, 상품 설명서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세요. 근데 요약 설명서는 고난도 펀드일 때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이고 일반 펀드는 요 요약 설명서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펀드를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을 거니까 여기에서 두 개만 하시면 되세요. 투자 설명서 하나 다운받으시거나 출력하시고 NH 상품 설명서도 다운받으시고 출력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또 간혹 가다가 투자 설명서 너무 길어서 여기 밑에 있는 간단한 간이 투자 설명서로 설명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됩니다. 답은요. 투자 설명서가 이렇게 뭐 40페이지, 50페이지 긴 거긴 하지만 자본시장법에 이 설명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간이 투자 설명서라는 거는 여기에 있더라도 뭐 고객님이 또 추가적으로 출력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 한 없다고 생각하시고 좀 투자 설명서하고 NH 상품 설명서 이렇게 두 개만 나한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거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 이 두 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어 지금 좋은 질문이세요. 투자 설명서랑 상품 설명서 미리 출력해 놓아도 되냐고 여쭤봤는데요. 사실은 투자 설명서 요거는 거의 저희 업무 방법서 상으로는 즉시 지금 출력해서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뀔 수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게 수시 공시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바로 출력하기 좀 어려우시면 다운을 받아 놓으시기는 하시고요. 대신 한번 고객님한테 바로 다운받은 걸 주시지 마시고 요거를 클릭해서 기존에 다운받았던 거랑 앞에 있는 거 날짜가 다 적혀져 있거든요. 앞에 오른쪽 상단에 뭐 10월 17일 거 변경 일자가 있으니까 변동이 없으신지 한 번만 날짜 확인하시고 다운받으신 거를 쓰시면 그것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다운받으셨다고 확인 안 하시고 그냥 하시면 옛날 걸 쓰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리 원칙대로 바로 출력해서 쓰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좀 잊어버리지 않고만 활용하실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혹시 뭐 부득이하게 폰트기가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운 받으셔서 우리 아리오피스 가셔서 웹메일 전송 고객님 이메일 여쭤보신 다음에 보내주시고 핸드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다면 받으신 거, 그것도 교부를 했다고 인정을 하니까 혹시 뭐 갑자기 프린트기가 뭐 종이가 씹혀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드리겠다고 하시고 전송한 거를 그 대신 꼭 확인은 가능하셔야 되거든요. 고객님 발송했어야 끝 이건 아니니까 그렇게만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음은 이 많은 서류 중에 우리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고객 교부서를 체크라고 이걸 시나리오 뒤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위에는 일반 펀드고 밑에는 고난도 펀드거든요. 고난도 펀드일 때는 서류가 하나 추가가 돼요. 요약설명서라고. 그래서 우리는 일반 펀드를 추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렇게 요 위에 걸로 하면서 저 같으면 여기를 시나리오를 출력해 놓은 데다가 이렇게 줬다 이렇게 표시를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되고 보통은 신규 가입은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신규 가입은 안 금감원은 하실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자체는 안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라서 신규 가입 신청서는 그냥 제공 안 하시고 요렇게만 좀 제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좀 주의하실 게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다 끝나고 돌아가실 때 1, 2, 3, 4, 5 다 선물 세트 드리듯이 드리는 게 아니라 단계마다 시나리오에 써져 있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단계를 바꿔서 하시는 것도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단계 끝날 때마다 교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단계 끝날 때마다 요구하지 않고 한꺼번에 드렸다고 해서 감점이고 이런 거는 아니세요. 저희 그거는 점수에 안 넣어놔가지고요. 근데 이왕이면 단계를 끝날 때마다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서류들 중에서 체크해야 될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상에도 이제 설명할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요. 펀드 투자 설명서 보시면 첫 페이지만 빨간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수율이 얼마였다 뭐 요렇게만 설명을 해 주셨다면 지금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보수율이 얼마였다 생각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시나리오에 놓여져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시나리오만 보시면 또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이 표를 한번 보실게요. 빨간 글씨죠. 중요하다고. 그래서 A 클래스는 얼마, C 클래스는 얼마이기 때문에 보수가 두 클래스가 일치하는 게 있어요. 2년 사기요. 우리 솔직히 옛날에는 좀 추진을 잘하려고 선지수수료 있고 보수율 높은 걸로 추진을 하셨는데 고객님들 말씀 안 주시고 네. 지금은 A 클래스는 1년 정도 투자하면 비용이 얼마고 C 클래스는 얼마이고요. 근데 이 비용이 같아지는 기간은 2년 4개월입니다. 그래서 뭐 장기 투자를 원하시면 A 클래스가 유리하고 단기 투자는 C 클래스가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모자형 펀드라든지 재간접형 펀드는 요 맨 끝에 있는 보수를 설명해 주시면 되세요. 합성총 보수라고 해서 보수가 이중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재간접형 펀드는 펀드가 또 펀드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한 펀드에 또 보수가 있다면 원래 펀드랑 예전 투자한 펀드 다 있기 때문에 합성총 보수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좀 헷갈리는 부분 하나 짚어드리면 판매 수수료가 여기 보시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항 없으니까 판매 수수료 설명 안 해도 되겠지 하지 마시고요. 판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펀드는 0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판매 수수료 설명 부분에도 네, 점수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해당 사항 없어도 꼭 잊지 말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거는 집합투자증권 상품상에서 요란한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서식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고객님한테 설명을 완료했다는 서명 사인을 여기다가 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투자자 확인서.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양식이 너무 많죠. 그래서 아까 그거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서식 내용 설명한 다음에 고객님 투자자 여기 고객님이 작성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뭐 긴 거. 네, 이거 설명해 주시고 또 직원분도 여기 밑에 이름 사인. 그래가지고 보시다시피 내 사인이 들어가는 데는 이제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상품 설명서 아까 하다라 투자자 확인서 요 양식 두 개에 내 사인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다음은 네, 상담 이제 전반적인 거를 다 설명을 하고 나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나리오대로 이제 설명을 하고 나면 상담 마무리를 할 때 중요 사항 같은 거를 이제 다 체크를 하고 말씀하실 때 여기 이제 하시죠. 고객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단기 채권 요 펀드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가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민해 볼게요 하고 케이스 1번으로는 가실 경우는 우리는 금감원이 아니니까 자체니까 2번으로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2번에서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럴 때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끝까지 이제 미소 지으면서 펀드 서비스 안내장 이렇게 생긴 거 이것도 자료실에 올려져 있거든요. 이거 한 장이랑 명함 고객님에게 이제 지어주시고 고객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다시 방문해 주세요 하시고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오늘 교육 자료도 자료실 그 펀드 정보 시스템 자료실에 다 올라가져 있으세요. 그리고 맞아요. 신규 가입 신청 안 하시면 비예금 상품 설명서 교보에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하시면 되고 전자창구로 신청서 받을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전자창구에도 임시 저장하셔가지고 고객님한테 교부하는 서류 아까 말씀드린 거를 출력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요거는 제가 한번 혹시 하는 법 같은 거가 있는지 한번 캡처 같은 걸 떠가지고 자료실에 올려놓을 수 있으면 네 한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한 장에 2개 나오게 드리는 것도 네 가능해요. 양면 인쇄를 하시면 50페이지 보통 4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라서 10장, 12장 정도 종이가 되거든요. 그렇게 제공해 주셔도 되세요. 네. 그다음에 전자창고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는요. 다음은 우수 사례랑 감점 사례입니다. 네, 우수 사례랑 감점 사례 예시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인제 추가 설명하였는지 정성평가 항목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단계 끝날 때마다 "설명드린 이 부분이 뭐 이해하셨을까요?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이렇게 질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번처럼 판매 수수료는 대강 뭐 1% 이내니까 1,000원을 제외하면 어떻게 투자됩니다." 요렇게 예시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일반 달력 이렇게 달력 가져왔는데요. 달력 활용하셔서 자리에 있는 달력을 활용하셔서 오늘이 뭐 12월 며칠인데 오늘 투자하시면 내일 입금이 되시고요. 뭐 또 오늘 다음 주에 판매를 신청하시면 언제 통장으로 입금되세요. 이런 식으로 예시로 설명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셔도 정성평가 점수에서도 요거를 가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점 항목입니다. 크게 6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성향 진단을 좀 공격 투자형이 나오실 수 있도록 뭐 높은 거를 할 수 있도록 응답을 유도한다든지 체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거나 아니면 계열사 상품 아까 말씀드린 거 NH 아몬디 고지를 안 하셨을 경우 그다음에 여기서 펀드 가입하면 너무 서류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펀드로 가입을 유도하시는 경우 고럴 때도 요건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상담 지연이나 상담 거부 여기에서는 요것도 가끔 질의 많이 하시거든요. 직원이 뭐 1 명밖에 없는데 사실은 직원이 1 명밖에 없다고 하시면 요거는 제가 그 펀드 판매 자격이 정말 한 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렇게 누구한테 몰아주겠다 요거는 안 되세요. 그래서 1 명만 있으시다면 요거는 제가 나중에 뭐 그 요원 업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정말 자격증이 우리 지점에 갖고 계신 분이 한 분밖에 없다. 요럴 때는 간단하게 한번 메모로 추후에 한번 문의를 주시면 이거는 개별적으로 한번 상담을 해 보고요. 적절한 상담 시간이 40분 미만씩 감점이세요. 그래서 보통 50분, 1 시간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또 객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시간부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부터 카운트하니까 뭐 '대기 너무 많이 오래 했는데 화나지 않았을까? 뭐 이것도 감점되지 않을까?' 요런 거는 걱정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입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 권유. 펀드 상담하다가 갑자기 '타 상품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 요런 것도 감점이고요. 그다음에 요 마지막인데 스크립트를 출력해서 줄줄줄 읽기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뭐 보인다고 해서 감점은 아니고요. 스크립트를 정말 고객님 앞에서 얼굴에다 대고 책 읽듯이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로봇처럼 계속 읽는 거 요럴 때 정도만 감점이거든요. 그냥 티 나지 않게 살짝살짝 보면서 이렇게 책상에다 그냥 놓고 요런 거는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 아예 스크립트를 얼굴 앞에다 대고 줄줄줄 읽는 거 이 정도만 아니면 상관이 없으시니까 스크립트를 그냥 여기에서는 편하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오늘 아침에 질의 들어온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향보다 낮은 등급 상품을 추천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공격 투자형이 나와도 6등급 상품, 5등급 상품 추천해도 가능해요. 그것도 점수 마이너스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아까 고난도 펀드는 고객님이 뭐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은 그냥 없는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TS 사용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는데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할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할 일이 있다는 거는 고난도 펀드를 추진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괜히 어렵게 해가지고 감점을 당할 일 없으니까 사용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잠깐만요. 금속보험상 설명서가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집합투자증거 상품 설명서라고 제가 상품마다 아까 올려져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아까 판매 펀드 위치 제가 요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위치 안내가 하여튼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제가 등재 위치를 해 놨어요. 여기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있고 가입 안 하면 비예금 상품 설명서 드려도 괜찮습니다. 드리든 안 드리든 이거에 대해서 감점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상관없으십니다. 그다음에 고난도 상품 고난도 상품은 추진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사실은 추천해 주셔도 되지만 가점이 없기 때문에 감점이 있고 녹취를 해야 되는 거를 굳이 이렇게 하실 건 없으신데 다른 상품 2 배랑 1.5배 이렇게 배율이 다른 거는 상관이 없으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도 상품은요.
일반 펀드는 고령자일 때 녹취하는데 판매 과정 녹취고 판매 과정 녹취는 신규할 때 필요한 거라서 신규는 안 하실 거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취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실제로는요. 예, 고령 투자자가 오신다고 해도 성향 진단 녹취랑 네, 판매 과정 녹취가 기본적으로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있어야지 신고가 되는 거지 설명하는 단계에서 녹취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예, 녹취할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셔도 예, 상관없으시고요. 안 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펀드 서비스 안내장도 다 자료실에 모든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세요. 펀드 정보 시스템에 정보 파트너, 그다음에 제도 관련 자료실에 불안전 판매 예방에 시나리오 있는데 다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별표 쳐져 있는 데다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 금요일이고 제가 5시 반에 목표로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일만 마치도록 하고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메모든지 제가 혹시 전화가 많이 몰리면 메모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해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시간에도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2장이랑 양면이세 전혀 상관없습니다. 드리는 글씨체가 알아보실 수만 있으면 상관없는 거라서 네, 모두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요일도 네,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